브랜드 아우라의 탄생.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브랜드 매니지먼트, 브랜드 크리에이팅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그 브랜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 바로 브랜드 아우라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원래는 사람이나 사물과의 그런 사이에서 그 또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도 저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 또 어떤 신령한 장소 같은 데 가면은 아우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운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합니다. 또 영성적인 그런 기운을 아우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짝퉁 같은 거에서는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브랜드에서 말하는 이 브랜드 아우라는 브랜드에서 말하는 이 아우라, 이 후광 효과, 또 카리스마, 요걸 전체를 그 다 말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참 대통령 같은 분 뵈면 브랜드 아우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악수만 하는 것도 영광이다. 또 교황 뵐 때, 뭐 이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님을 뵐 때, 영광이다. 이게 평생 이 손을 씻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브랜드 아우라, 특별한 기운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운이 있는 그런 사물이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브랜드에서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이 바로 브랜드 아우라다라는 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브랜드 아우라라는 말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이 있는데요. 1936년입니다. 윌터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문에서 브랜드 아우라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개념으로 브랜드 아우라라는 말을 처음 쓰기도 했었는데요. 요즘도 그렇죠. 기술 복제 시대 그 뭐 공산품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술 작품은 뭔가 특별한 거. 저도 미술 작품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뭔가 특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고 기운이 스며져 있는 것. 그런 것을 브랜드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 썼다라는 사실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아우라가 있는 깃든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영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비자에게 올리 나만을 위한 특별한 넘버원 올리온 원 제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케팅 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우라가 있는 제품은 사실은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가격의 민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브랜드 아우라 제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얼마든지 간에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디서 묻고 어디서 따지냐? 이 브랜드 아우라가 있는 제품한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우라가 있는 제품만을 사랑하는 그 열광적인 소비자들을 다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불황에 서서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또 글로벌 시장과 상관이 없이 어떤 문화와 상관이 없이 빛을 발하는 제품들, 서비스, 기업 그것이 브랜드 아우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수 브랜드, 오래 살아남은 브랜드들이 다 브랜드 아우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예, 브랜드 아우라 제품에는 명품 브랜드, 컬트 브랜드, 장수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장수 브랜드가 다 브랜드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우라 브랜드는 대부분 장수 브랜드입니다.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아주 긴 것이죠.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는 그런 것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 아우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티 기억하시죠? 거기에 MVVS도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을 언어로 또 기업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성화까지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영혼과의 본딩, 영혼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감성화,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만이 그 이후에 시간과 시간의 결합에 의해서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상황, 소비자들 또 시대적 요구에 의한 그런 특별한 상황들, 이 우연한 행운이라고 하는 세렌디피티가 어느 정도 작동하여야만이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 우연한 행운이라는 것, 이런 것이 뭘까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또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세상은 많은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또 운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일구었을 때 그분의 모든 자질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났을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에 의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바람직한 발견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렌디피티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 아이덴티티, 차별화, 감성화 이것들을 다 성공을 시키고 나서 이러한 그 시대적 요구 또 소비자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 우연한 기회에 브랜드가 아우라를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안 하고 이런 세렌디피티가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